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주라고 합니다. 오늘 대략 1시간 정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OMS, 현재 이름은 이제 로그 애널리틱스로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솔루션인 OMS, 로그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밑에 Q&A를 이용하셔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현재 이 세션은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이더라도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건 온프라미스를 사용하시건 아니면 온프라미스의 사설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던 간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이 최근 SNS를 보면은 IT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옛날에 영업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 한 가지가 매니지먼트, 즉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중요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온프라미스, 즉 사내에 있는 인프라를 넘어가서 퍼블릭 클라우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플랫폼까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많은 IT 관리자들에게 힘든 일입니다. 예, 박남정님께서 울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앞에 두 분 뮤트돼 있어요? 예. 여전히 울림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여기 안에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분이 더 있는데요. 네. 울림이 지금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서 최대한 울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여전히 큰 이제 숙제이기도 하고 관리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 온프라미스에서 좀 더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이 저장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찰력을 뽑아내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킬 서포트의 최정현님께서 잘 들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이야기가 잘 들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에서는 큰 축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많은 인프라에서 어떠한 인프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울린다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올라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잘 저장하고 잘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결국에는 제가 슬라이드 상으로는 크게 5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링이 일어나겠죠. 인프라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데이터를 어딘가에서 수집을 해 놓으실 거고요. 필요한 시점에 이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거나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시스템에서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다는 것이 어딘가 저장이 되어져 있겠죠. 저장이 된 이후에 필요한 경우에 2017년 11월 30일에 어떤 오류가 났는지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해당되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고 검색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연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3번까지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오류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게 제공이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켜가지고 좀 더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드리는 총 5가지의 단계를 반복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많은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솔루션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즉 검색과 조사에서 이것에 대한 연관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조사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동화가 잘 돼 있고 좀 더 연관관계를 잘 조사할 수 형태의 모니터링 솔루션이 있으시다면 A라는 오류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원인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 원인이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고 제안드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온프라미스 내에서의 자기네 시스템만 잘 모니터링을 하면 되지만요. 모니터링도 할 종류가 여러 군데가 있겠죠. 가장 밑에 있는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OS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위에 저장되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에 대한 보안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의 관리 방안입니다만 요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 집 이외에서 존재하는 인프라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모든 인프라가 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만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어떤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규제라든가 법적 이슈로 인해서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온프라미스의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와 운영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인프라와 운영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중앙 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온프라미스 내에서 서버가 100대가 있을 때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보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VM을 만들고 뭐 파스를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 쓰실 때 생산될 수 있는 모니터링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게 되고요. 이 경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장 쉽게는 이러한 로그들을 저장해 놓을 저장 장치에 대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제 많은 저장 매체들이 몇 년 전에 비해서 매우 싸졌기 때문에 이를 저장해서 뭐 보관하는데 큰 이슈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업 내에서 스토리지를 구입하고 스토리지를 백업하고 스토리지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복구하는 이런 작업들 자체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적 측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생각하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로그를 중앙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저장이 되어진 로그가 단순하게 저장만 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손쉽게 이를 찾아볼 수 있고 이 찾아본 결과가 어떤 원인에서 왔다는 것을 인지시켜 줘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지를 사용자가 와서 수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시켜져 있는 형태로 처리되고 알려주는 나아가서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의 로그에 결합을 시키는 것이죠. 뒤에서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만 뭐 어떠한 보안적인 로그가 찍혔을 때 이 보안적인 로그의 영향도나 원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모니터링에서 갖고 있는 지식과 연결이 된다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좀 더 안전한 보안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을 사용하실 경우에 누구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문제 발생 원인들을 잘 정리해 놓은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일 겁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는 널리지 베이스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전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게 되는데 이 둘을 결합을 시켜서 A라고 하는 로그가 떴을 때 A라는 로그가 윈도우 서버에서 이런 로그이고 이런 로그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액션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A라는 문제는 반드시 B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조사가 됐다면 B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면 된다라고 바로 얘기를 띄워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요, 진행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러 분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괜찮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다가 잘 들리시면은 잘 들린다라고 좀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예전에 웹캐스트를 진행할 때와 동일한 헤드셋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신다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요. 네, 잘 들린다라고 윤진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잘 들린다라고 한꺼번에 메시지가 쏟아지네요. 예, 무슨 뭐 라디오에서 경품 추첨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린다라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를 정리를 한 슬라이드까지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당되는 웹캐스트에서는 손쉽게 데모가 어렵기 때문에 몇 장의 슬라이드를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제 스크린샷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규모가 커져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할 때 고객분들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VM을 몇천 대씩 만들어내시기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몇천 대로 쌓여있던 VM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VM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로그 데이터나 아니면 나아가서 파스에서 쌓여졌던 데이터 아니면 그런 인프라와 연결되어있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보관하는 자체가 부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앞선 슬라이드의 정리적인 메시지입니다만 인프라 전반에 대한 보안 및 운영 상태를 파악하는 그 자체가 즉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로그를 찾아내고 어디가 원인인지를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긴 시간이 소모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OMS 즉 로그 애널리틱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프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로그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에이전트 베이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 즉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OS에 설치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서 해당 에이전트를 설치하시면 주기적으로 로그가 저희 OMS의 스토리지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저희 사스 서비스 즉 5365 같은 것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저 내에서 애저의 각종 VM의 로그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로 스토리지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고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OMS에서 자동이 아니죠. 직접 해당되는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서 주기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전에 있는 이벤트 허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REST 컬렉션 API는 무엇이냐면 거꾸로 원하시는 데이터를 OMS에 저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고 하는 자체 솔루션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로그가 떨어져요. 이 로그가 이벤트 로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로그 방식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OMS의 HTTP 수신기 REST API로 던져주시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로그 애널리틱스 OMS에 저장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쿼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MS가 OS에서 모아올 수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OS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애저든 AWS든 구글이든 상관이 없고요. 해당되는 데이터가 온프라미스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온프라미스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쓰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SCOM, 즉 시스템 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에서 직접 볼 수 있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로그 애널리틱스로 던져주고 로그 애널리틱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음 슬라이드에 몇 장쯤에서 나올 얘기입니다만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소에 대한 과금 문제가 될 수 있고 디스크 소모량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뭔가 제어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런 로그만 저장하겠다. 나아가서 나는 이런 퍼포먼스 데이터만 가져가겠다. 그래서 프로세스 큐랭스를 갖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크에서 패킷 퍼 세컨드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의 원하는 형태의 로그나 성능 데이터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IIS 같은 경우는 IIS 로그가 저장되는 폴더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폴더에 있는 IIS 로그, 그다음에 ETW 로그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저의 진단 로그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OMS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애저 구독이 있으셔야 됩니다. 애저 구독 내에서 OMS 작업 영역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작업 영역을 만들 때 옵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가 있고요. 특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노드당, 즉 무슨 얘기냐면 관리하는 서버들의 그 계계별로 과금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GB당은 무엇이냐면 기가바이트당이라는 뜻이고요. 계계별 용도별로 과금 방식별로 지원하는 기능들이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모델이 노드당, 가로치고 OMS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지금까지 봐왔고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몇 대 시스템을 관리를 하실 거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과금 방식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요.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여기서 쌓이는 데이터가 얼마나 보관이 될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데이터는 최대 2년까지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데이터는 지금 제가 스크린샷을 캡처할 때는 가장 길게 당겼기 때문에 2년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2년보다 더 짧은 한 달 아니면 15일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일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시게 되시고 오래 저장하시게 되면 이와 연관된 스토리지 요금도 일부 과금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니터링 가능한 운영체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되게 또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윈도우스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상당히 기본적인 운영체제들, 윈도우 서버 2008 SP1 이상, 그 다음에 윈도우 7 SP1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요. 리눅스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했었는데요. 현재 보시는 이러이러한 버전들, 아마존 리눅스, 센트, 오라클, 레드햇, 데미안, 우분투, 수세 대부분이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OS 계열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에이전트를 심을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운영체제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리눅스든 윈도우든 애저 내에서 운영되는 가상 머신이시라면 별도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프로세스를 밟지 않으시고 애저 포탈에서 관리하는 형태라고 버튼을 클릭만 하시면 리눅스든 윈도우든 에이전트가 저희 VM 익스텐션을 통해서 인젝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고 나면 일정 시간 이후부터는 해당되는 시스템의 정보가 당연히 애저의 OMS로 전달되게 됩니다. 정동환님께서 2년 이상 보관하자고 하면 별도의 계약을 맺으셔야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OMS의 최대 보관 기간은 2년으로 되어져 있고요. 2년 이상을 보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모양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만약에 2년 이상을 보관을 하셔야 된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요. OMS의 로그 데이터를 애저의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아카이빙 형태로 저장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OMS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OMS 데이터를 애저의 스토리지 어카운트로 카피하는 추가적인 스크립트나 이런 작업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화로 보관하는 것은 맥시멈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애저 내에서 운영되는 가상 머신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연결이라는 버튼에서 누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굳이 애저에 있지 않더라도 아니면 애저 내에 있더라도 지금 보시는 화면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에이전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연결이 돼서 에이전트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 필요한 것이 작업 영역의 ID, 즉 애저의 OMS의 기본적인 유니크한 값이 있고요. 이 유니크한 값과 접속할 때 필요한 인증 정보를 저희는 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이런 키를 설치할 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꼭 애저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온프라미스에 사용된 에이전트를 설치해 쓰실 수 있고요. 이 에이전트를 타사의 클라우드에 있는 경우에도 설치만 하시면 바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여쭈시는 게 쓰는 포트가 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웹 포트를 사용해서 OMS의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리눅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리눅스는 해당되는 에이전트가 GitHub에 오픈소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개개별 운영체제 버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형태의 패키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당연히 해당되는 패키지를 설치할 때 디펜던시가 있는 모듈도 같이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설치할 때 해당되는 작업 영역의 ID, 첫 번째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키를 입력해가지고 OMS에 커넥션하는 작업들을 연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가상 머신 내 진단 로그, 즉 애저를 안 쓰시는 고객분들이시라면 이게 뭐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플랫폼 내 가상 머신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애저 내의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부팅할 때 일어났던 일, 그 다음에 그 애저 VM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애저 내의 버추얼 머신에다가 에이전트는 설치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는 일들을 로그에 저장하게 해 놓았다라고 하시면 에이전트 때보다는 좀 덜 풍부한 정보이지만 애저 가상 머신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에이전트 없이도 스토리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상 머신에서 모을 수 있는 진단 로그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만 애저 가상 머신의 진단 로그를 검색을 해보시면 단순한 이벤트 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팅 정보, 그 다음에 퍼포먼스 데이터까지 원하시는 데이터를 지정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VM을 에이전트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진단 로그가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만 OMS 연결해 놓으시면 OMS에서 해당되는 로그를 검색하시거나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린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으로 애저의 다양한 파스들, 예를 들어서 요새는 파스를 쓰시는 고객분들도 어렵지 않게 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애저의 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애저의 레디스 캐시를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애저의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즉
방화벽 기능이라고 보시면 쉬운데요. 이런 개개별 서비스 안에도 여러 가지 로그들을 남기는 것을 진단 로그라고 얘기하거나 진단 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단 설정을 저장하는 것이 단순하게 저장소 저장하거나 아니면 이벤트 허브로 던진다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보시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로그 애널리틱스로 즉 OMS로 던져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이를 분석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단순한 로그 검색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시퀄이라든가 뭐 레디스까지도 전부 다 제공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애저의 서비스들은 애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로그로 남겨주고 이 로그를 그대로 OMS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이벤트 로그를 자동화로 끌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설치하시면 윈도우에 있는 로그들, 리눅스에 있는 로그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오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필요하신 경우에 원하시는 로그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OMS의 관리 설정 부분에서 입력을 하셔서 찾을 수가 있고요. 정확한 이름을 알지 않으시더라도 인텔리센스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로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지정을 하시면 일정 시간 이후부터 에이전트가 이것을 긁어가지고 OMS로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귀찮으시다고 대부분 여기다가 원하시는 거 막 다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수집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프로세스로 동작하고 있고 해당 프로세스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에이전트 때문에 VM이나 컴퓨터의 서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OMS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선택하셨을 때 내가 어떤 로고들을 모을지에 대해서는 뭐 팀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겠다라고 OMS에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작업은 단순하게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에는 시스로그까지도 같이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분명히 질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OMS가 에이전트 방식이고 에이전트에다 뭔가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즉 대한민국 엔지니어분들이 생각하는 실시간이 뭐 1초 만에 반영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저희 OMS 에이전트와 OMS 사이에 당연히 폴링 타임이라는 것이 있고요. 대략 한 1분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시스템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내가 이걸 모으겠다라고 딱 입력하고 세이브를 딱 누르는 순간부터 바로 수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최대 뭐 1, 2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에이전트에서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OMS로 던져주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로그 검색할 때도 다시 언급을 드릴 겁니다만 OMS로 올라온 데이터가 올라오자마자부터 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OMS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받으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실제 사용자가 검색하는 데까지 대략 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시간적인 모니터링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는 별개의 솔루션으로 결합하시는 분이 필요하시고요. OMS 자체만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급하신 인더스트리에서 생각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까지는 외산 솔루션들이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능 카운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서 로그와는 다른 점은 성능 카운터는 OS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윈도우와 리눅스를 동일하게 저희가 기본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를 통해서 해당되는 성능 카운트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리눅스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형태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퍼포먼스 관련된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되고 당연히 로그를 검색하듯이 똑같은 형태로 검색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OMS에서 모을 수 없는 데이터들, 즉 무슨 얘기냐면 에이전트에서 모으지 못하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운영 체제의 기본적인 이벤트 로그라든가 아니면 퍼포먼스 데이터를 생각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메시징 큐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메시징 큐가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요. 리눅스 쪽에. 그런 경우에 리눅스에 있는 아니면 윈도우에 있는 자체 솔루션의 로그들을 OMS로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OMS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별도의 데이터 수집기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으셔서 JSON 형태로 말아가지고 OMS로 던져주시면 OMS가 별도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역시도 앞서 모은 이벤트, 윈도우의 이벤트, 리눅스의 시스로그, 성능 카운터, 윈도우의 성능 카운터와 동일한 형태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베스핀 글로벌의 이종님께서 윈도우나 리눅스 말고 안드로이드나 iOS의 모바일 OS 로그는 수집을 못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OMS는 서버 기반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모으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iOS의 모바일 OS 로그 수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 수집 주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해당되는 슬라이드를 받으셔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의 링크를 가시게 되면은요.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수집 주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뭐 5분마다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어떤 것들은 뭐 도착하자마자부터 수집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액티브 디렉토리의 복제 주기 뭐 하여간 수집하는 종류별로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OMS가 데이터를 얼마마다 수집하고 얼마 만에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이것은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개별 로그 스타일별로 수집하는 주기가 있고 제 기억으로는 네트워크의 가장 짧은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훅 지나가면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수집하는 단위가 초단위까지도 가능한 것을 알고 있고요. 초단위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검색할 수 있는 범위가 초단위 이하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개별 모으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기를 갖고 있는지를 사전에 이 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검색이 중요한데요. 로그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시는 방법이 이 자체 쿼리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를 내가 찾는 방법이 OMS에 저장되어져 있는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고 where라든가 여러 가지 마치 SQL 쿼리 구문같이 짜셔가지고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해당되는 쿼리물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에 맞는 데이터가 올라오게 되고 이 역시도 초반에는 조금 공부를 할 시간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해당되는 창에다가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시면 해당되는 내용이 인텔리센스로 올라오게 되고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링크를 쫓아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로그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구문들, 뭐 where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라든가 서머리든가 오더바이에 대한 구문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VM 진단 설정을 하지 않고 게스트의 성능 카운트 수집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윤현명님의 질문이 있으셨는데 에이전트만 까시면 진단 설정하지 않고도 성능 카운트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진단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OMS가 없을 때 해당되는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애저가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게스트의 성능 카운트 수집은 당연히 에이전트만 설치하시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기님께서 커스텀하게 설치된 아파치 로그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에이전트 하드 코딩, 커스텀하게 설치된 아파치나 마이크로스QL 로그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할까? 즉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이해하면 될까요? 해당되는 로그가 텍스트 파일 형태로 떨어지신다라고 한다면 뭐 펄이나 아니면 리눅스의 파워쉘을 이용하셔서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제가요, 만약에 그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아까 긁어가지고 HTTP 데이터 수집기로 던져주시면 데이터를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개의 고객사 중에 한 곳이 리눅스의 특정 솔루션을 쓰고 있고 이 솔루션은 OMS 데이터를 던지지도 못하고 OMS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운영체제 내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짜서 이 스크립트 안에다가 그 OMS의 REST HTTP 데이터 수집기 REST API 데스티네이션을 놓고 던져주게 설계를 놓으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 스크립트의 동작 주기별로 OMS로 던져지게 되고요. 그러시게 되면 OMS에서 데이터를 읽어보실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게 기본적인 답변이 안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렵게 짜신 로그 검색 결과에 대해서 경고 및 즐겨찾기, 즉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저장해 놓고 차후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즐겨찾기를 제공을 하고요.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런 로그가 발생하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웹훅을 연결해서 자동화로 뭔가를 하고 싶다. 오토메이션 연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연하게 이거 가능하죠. 해당되는 로그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 상단에 페이보릿이나 아니면은 경고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경고나 즐겨찾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1. 윤진아님께서요. 이아스의 VM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질문 2. VM의 서비스나 프로세스가 죽어있는지 가능한가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 get 프로세스 같은 형태로 그 아까 퍼포먼스 카운트에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프로세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EAS VM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요. 스타트와 스톱에 대한 부분을 OMS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OMS는 해당되는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VM이 60초마다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OMS 포탈에 해당되는 에이전트가 어네리스라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VM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OMS 포탈보다는 OMS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오토메이션이라는 걸 사용하셔가지고 차라리 저라면 주기적으로 해당되는 서비스나 프로세스가 살아있는지를 파워쉘 같은 형태로 쿼리를 하게 되고요. 쿼리 나온 결과가 정상이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액션하는 별도의 자동화 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 1번과 2번은 OMS에서 모니터링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동화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스크립트 폴링을 하시는 것을 전 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로그 애널리틱스의 쿼리의 기본적인 구문들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로그 애널리틱스나 OMS를 제일 처음 봤을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여기에 대한 쿼리 구문인데요. 이 쿼리 구문도 어느 정도의 일관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근래에 몇 개월 사이에 가장 최신 버전의 쿼리문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OMS를 아주 옛날부터 쓰시던 분들은 새롭게 변경된 쿼리에 대한 방법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또 OMS의 기본적인 쿼리 입력 방식을 좀 더 개선해서 9버전을 입력하시면 신버전으로 바꿔준 형태, 신버전을 입력하시면 9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UI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로그 애널리틱스에 대한 구문은 앞서 제가 2번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 링크에 가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로그 애널리틱스의 쿼리 방식을 공부를 하시고 익숙해지시는 것이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시면 기본적으로 각 개별 회사별로 모니터링 하시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으실 수가 있고 이 패턴을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대시보드로 설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할 때마다 로그 애널리틱스에서 쿼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해당되는 대시보드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이어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나오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제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대시보드의 모습인데요. 로그를 모아와서 단순하게 카운트로 해서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 그다음에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퍼포먼스 카운트처럼 보여주게 하는 방식, 그다음에 가장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 파이 그래프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그 CPU에 대한 UCG를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개개별 컴퓨터별로 CPU의 유틸라이제이션이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그 쿼리를 할 때 여러 방식이 있어요. 미니멈, 즉 최소값을 뽑을지, 맥시멈, 최대값을 뽑을지, 에버러지를 뽑을지 아니면은 저도 수학을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는데 뭐 이걸 나눠가지고 상위 10% 값, 뭐 하위 10% 값 이렇게 뽑을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지금 화면에 첫 번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막대 그래프 형태로 보여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다섯 번째에 있는 머신이 가장 CPU 사용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리포트하고 있는 머신이 전체 뭐 몇 분간 몇 대가 됐다, 6,000대가 됐다는 정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실제 추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 이것 역시나 쿼리문에서 렌더를 차트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렌더링 차트를 이용하셔가지고 화면에 뿌리시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예 대시보드에 저장하셔가지고 대시보드를 클릭만 하시면 화면을 볼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모바일 버전으로 보시면 모바일에서도 잘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드시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형태는 솔루션 갤러리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OMS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드시면 해당되는 솔루션 갤러리를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되는 솔루션 갤러리를 추가하시면 이 갤러리 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쿼리문이 다 내장되어 있다라 보시면 되고 이를 이용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모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 및 감사를 선택하시면 각각의 머신에서 올라오는 시큐리티에 대한 로그를 수집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 로그를 수집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 근데 뿌려주는 게 단순하게 무슨 로그가 있어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로그가 어떠한 부가 문제를 야기할 것 같고 어디서 접속을 했고 이것이 뭐 디도스에
IP 대역을 접속했는지 이것도 역시나 뒤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공하는 것이 단순하게 로그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장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네트워크에 대한 로그를 이제 도식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A부터 B 구간 사이에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평균 얼마였고, 그다음에 뭐 TCP 핑이 얼마마다 빠졌다라고 하는 이제 핑메시 같은 솔루션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맵이라 그래가지고 서버와 서버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 통신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이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A 서버에서는 B 서버로 80포트를 접속을 했고 80포트를 접속한 B 서버에는 무슨 프로세스가 이 80포트 접속을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네트워크를 누가 많이 썼고 어느 패킷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갖고 하는 네트워크에는 전적인 그 사용률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솔루션 갤러리에서 제공을 합니다. 해당되는 솔루션 갤러리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 업데이트된 솔루션 갤러리가 무엇이 있는지는 OMS의 그 뭐라고 하죠? 문서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쉽게는 OMS의 평가판을 이용해 보시면 해당되는 솔루션 갤러리를 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해당되는 서버가 뭐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애저에 있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프라미스 아니면 저희 경쟁사에 있더라도 에이전트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고요. 단순하게 애저에 있는 로그 애널리틱스 OMS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화면에 뿌려주고 도식화시켜주고 분석해야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 갤러리에 있는 내용 중에 뭐 가장 또 관심이 많은 몇 가지를 뽑아서 화면을 넣어놨는데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 구간을 전체를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간 중에 내가 어디를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관리자가 지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네트워크 패킷을 그 메시 형태로 핑을 칩니다. 서로 간에. 이때 핑은 ICMP 핑이 아니라 TCP 핑을 칩니다. ICMP가 TCP보다 우선순위가 나서 빠질 수가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CP 핑을 치고 이 핑은 거의 초단위 핑을 계속 하게 돼요. 서비스 간에. 그래서 서비스 간에 핑을 쳐서 해당되는 핑에 대한 맥시멈 에버러지, 그다음에 드랍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몇 프로가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서비스 맵이라는 것이 이런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서버에서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어떤 네트워크 포트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솔루션을 내놨지만 해당되는 서버가 윈도우든 리눅스든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서비스 모니터링 했을 때 해당되는 서비스가 어떤 네트워크를 쓰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식화시켜주고요. 나아가서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또다시 분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견이 돼서 관리자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도식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초반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단순하게 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도식화시켜줘서 관리자가 어렵지 않게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니지먼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하고 매칭하고 하는 것들은 뒤에 있는 저희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머신러닝과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맵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CPU 사용률 같은 정보도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드 데이터라는 것인데 이것은 에이전트의 추가 기능을 추가로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 사용률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썼었고 누구랑 얼마나 패킷을 주고받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쓰시기 시작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서 상당히 많은 이아스 고객분들이 애저나 아마존이나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정말로 안정적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방법들이 되게 많이 요구하세요.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VM들이 네트워크를 얼마 쓰는지가 내부 네트워크, 외부 네트워크 구분해서 봐서 비용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요. 와이어드 데이터라고 하는 솔루션 갤러리를 쓰시면 네트워크 얼마나 쓰시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된 쿼리 즐겨찾기도 오른쪽에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탑10을 뽑으실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솔루션 갤러리에 SQL, 즉 마이크로소프트 SQL입니다. SQL에 대한 솔루션 갤러리를 추가하시면 에이전트나 아니면은 애저의 파스에 있는 SQL의 상태를 OMS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정이나 보안 세팅이랑 맞는지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한 결과 고쳐야 될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빨간색과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가 올라옵니다. 옛날에 이런 작업들을 관리자가 이벤트를 열고 문제가 난 걸 발견하고 해당되는 것을
검색 엔진에 검색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시스템에 반영하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솔루션 갤러리 중에 하나예요. 이런 형태가 단순하게 시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 갤러리를 제공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뿐만 아니라 뭐 도커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오픈소스 솔루션들로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소스와는 즉 W 소스와는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 OMS 에이전트가 저희 OMS 안에 쉽게는 소스 같은 것이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W 소스 같은 형태의 에이전트가 돌아서 시스템에 설치되어있는 에이전트 업데이트를 검색하고 뭐가 빠졌다, 뭐가 있다 없다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모드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워 BI라는 것이 있는데요. 파워 BI는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대시보드들이 어떻게 보면 좀 2차원적인 데이터고 좀 더 데이터와 데이터를 묶어서 한꺼번에 더 큰 형태로 분석하고 싶다. 즉 BI 형태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즉 그리고 OMS 데이터와 또 제3의 데이터를 연결하셔가지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으신 경우에 저희 쿼리 부문 상단에 보시면 파워 BI라는 버튼이 있어서 파워 BI 버튼을 누르면 현재 쿼리에서 모여진 데이터가 파워 BI의 소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OMS에서 모은 데이터, 사내에 또 별개의 곳에서 모은 데이터, 그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엑셀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믹스를 해가지고 좀 더 큰 형태의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OMS가 파워 BI에 어떻게 보면 소스 커넥터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것이 또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뭐냐면 저희 애저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내부를 분석해주는 툴인데요. 어디에 성능 문제가 있고 어디에 에러가 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개발자를 위한 솔루션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코드를 컴파일 하실 때, 빌드 하실 때 저희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연결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부분에서 캡처해가지고 OMS로 던져주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에 뭐 단순하게 문제점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누가 접속했다 이런 식의 국가 정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정보 이런 것들도 모아가지고 OMS에서 뿌려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시간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안에 대한 부분이 OMS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큰 또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취약점에 대한 빠른 감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온프라미스에 대한 관리를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도 보안팀이 크게 있으시거나 별도의 대응팀이 있지 않으시면 대부분의 보안은 당한 이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한 이후에 이것을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내에 그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본사의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전 세계의 보안 상태라든가 어디서 뭘 공격한다, 그다음에 애저에서 누가 공격을 하려고 그랬다, 애저로 공격이 들어온 게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의 일부가 당연히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라고 해서 서울에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보안 정보를 저희 OMS에서 모아오게 되면 이 모아온 정보를 단순하게 보여주고 검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에서 모아온 정보랑 연결을 해서 사용자분들에게 보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보안센터라는 것인데 보안센터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기능들을 설정하셔야 된다. 애저에 연결됐으면 애저 이런 기능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계산, 즉 가상 컴퓨터나 머신에 대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머신이 어떠한 보안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만 쓰는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정보들까지도 화면에 뿌려줄 수 있게 되게 되고요. 그러고 이것을 저희 로그의 쿼리문과 연계해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머신들이 누가 있는지를 바로 살펴볼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권장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권장을 연결해서 이런 시스템은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치시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해드리는 것이죠. 이런 보안 정책들은 당연히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OMS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켜고 끄고는 쓰시는 분들이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분이 추가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정책은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커스텀 정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 쓰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보완 정책을 쓰실 거냐 마실 거냐에 대한 결정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애저를 쓰시는 경우에 같이 결합하면 더 좋은 거예요. 뭐냐면 저스트 인 타임, 즉 그 특정 포트를 필요할 때 승인받아서 열어주는 기능을 프리뷰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을 잠깐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포트를 뭐 윈도우면 3389 열어야 되는데 3389를 항상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승인이 요청을 해가지고 이 승인이 요청이 되면은 3389가 이 시간만큼만 열어놓는 겁니다. 저희가 OMS 내에서. 그러면 해당되는 포트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혀지기 때문에 항시 포트를 열어놓지 않으시더라도 당연히 보안상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위협 감지인데요. 위협 감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로그가 모아놓은 것을 저희 사이버 스킬 센터에서 모은 로그와 결합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에 이런 식의 위협이 있었고 이 위협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 클릭하게 되면은 어디서 이 일이 발생했고 무엇이 이 일을 야기했는지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즉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요. A라고 하는 머신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코알라라는 서버가 있었는데 원래 이 코알라는 기린이라는 사용자만 접속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최정현이라는 사용자가 접속을 했어요. 그럼 최정현이라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접속이라고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관리자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원래 기린만 들어왔었는데 어느 갑자기 A라고 하는 사용자가 추가로 들어와서 자꾸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식의 위협을 미리 알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사용했던 프로세스라든가 이때 사용했던 계정 정보까지도 화면에 뿌려줌으로써 관리자분들께서 보안적 이슈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일을 바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플레이북을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저희 윈도우에서 하시는 일이고 아니면 저희 오픈소스에서 이 일은 확실히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100% 확인된 기능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플레이북 실행을 클릭하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해당되는 기능을 설정을 지워드린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통찰력을 얻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안이 사실 통찰력의 가장 최고봉이에요. 보안 데이터를 도식화를 시켜줍니다. 시도를 몇 번 했고 로그인한 계정이 누구고 어느 곳에서 로그인했다는 정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보안이 위협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내드려요. 그럼 여기에 빨간색 위주로 클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서 우리 서버를 접속했는데 이곳이 보안상 문제가 있는 IP 영역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넷이라든가 디도스에 사용되는 IP 대역들을 저희가 사이버 스킬 센터에서 모으고 있거든요.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 있는가, 또 해당되는 IP가 어느 곳에서 접속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도식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경고 설정도 가능하겠죠. 그 경고가 즉 원하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요새 슬랙이나 팀즈와 같은 웹북을 통해서 해당되는 정보를 푸시해줄 수도 있고요. 럼북을 이용하셔서 자동으로 오토메이션으로 기능이 동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뭐 CPU가 80% 넘으면 VM을 한 대 더 만들어라.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죽으면 해당되는 죽었다는 사실을 슬랙으로 푸시해라. 아니면 A라는 프로세스가 죽으면 자동으로 재시작해라. 이런 식의 경고 설정을 이메일과 웹북과 럼북 등으로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것은 경고를 만든 형태, 경고,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해당되는 쿼리가 얼마 이상을 몇 분간 냈을 때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해서 중복 경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은 얼마 있다가 해당되는 문제를 다시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서프레스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OMS나 애저나 클라우드에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이 지금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솔루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100%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어느 기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온프라미스를 쓸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제가 대략 50분 동안 드렸던 이야기의 상당수는 단순한 저장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벤더가 제공하는 백엔드에 있는 지식과 연계성을 통해서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고 감지할 것인가에 대한 연계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솔루션이 실제로 구입을 하시려고 시도를 해보시면 상당히 싼 비용이 아니란 걸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또 다른 비용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일반적인 요새 클라우드 기반의 매니지먼트 솔루션은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잘 운영할 때 비용 중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기술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솔루션 전체가 얼마만의 비용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놓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OMS 얘기를 많이 드릴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술도 기술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노하우, 그다음에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솔루션들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최고의 클라우드 솔루션이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적용할 수 있는, 즉 애저만 아니더라도 저희 뭐 온프라미스도 그 VM웨어에 있는 VM이라든가 아마존에 있거나 전부 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고 외부로 연결만 할 수 있다면 해당되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이 되게 많고 그래도 최대한 많이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고 벌써 제가 떠들기 시작한 지 52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여기에 Q&A 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 빠뜨리지 마시고 채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조마니님 세션 끝난 건가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 세션의 내용 끝났습니다. Q&A에 관련된 부분만 남아 있고요. 예, 제니스의 김경인님께서 온프라미스 SQL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OMS에 임포트해 사용이 가능한가요?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그대로 OMS에 임포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QL 서버에 저장된 테이블 내용을 중간에는 무언가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뽑아가지고 OMS에 HTTP 데이터 수집기로 던져주시면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1분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환님 저도 세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도로 문의드릴 곳이 있으신지요? 어디로 문의드려요? 혹시 진찬욱 부장님 계시면 저쪽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외부로, 이건우님께서 외부로 정보를 보낸다고 했는데 보안 등의 이슈로 암호화된 정보를 당연히 저희가 OMS랑 에이전트 연결되는 것은 HTTPS, SSL 통신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로그 데이터를 저희가 클라우드로 전송받지는 않습니다. 네, 이주홍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졸리신 시간에 그래도 세미나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5분 현재 계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